안녕하십니까. 아쉽겠다컴입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한 게 나을까요? 너무 딱딱하죠? 평상시처럼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유압 라인에 속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또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유압 라인 쪽을 구성하는 제품들을 저희 아시쿠타컴의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그 또 지인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야, 너는 옷이 이거밖에 없냐? 왜 이것만 입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무실 오면 이 옷으로 이렇게 갈아입고 이 옷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벌로 입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할 때 입는 옷인가 보구나 라고 그냥 생각해 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근데 그랬죠. 그럼 옷 하나 보내주시라고. 또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두고 넘겼는데요. 자, 뭐 그냥 재밌는 일이 있어서 그냥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제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그 스페인에서 제조되고 생산되는 그 유압 펌프하고 밸브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원래 이제 스페인 마검사는 거의 초창기부터 저희랑 거래를 해왔었고 처음에 그 유압 라인이 나올 때 조금 많이 부족하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엄청 많이 발전을 했고 뭐 지금 이 정도면 뭐 어디 가나 뭐 빠지지 않는 뭐 구성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도 많이 높아졌고 많은 분들이 그 사용을 하고 계시죠. 이 제품은 당사에서 이제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제품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제품 설명하는데 또 너무 길어지면 또 지루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제품 설명하도록 할게요. 원래 이제 이 제품이 초기 모델이에요. 초기 모델이라는 거는 그 처음에 나왔던 그 모델이 아니고 이제 처음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나왔었는데 뭐 지금도 이제 사용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된 여기 볼트를 푸시면 안에 육각 너트로 압력 밸브를 조절하실 수 있는 압력 밸브 릴리프 조절하실 수 있고요. 이게 오일 펌프입니다. 오일 펌프. 여기에서 오일이 여기 안에 있죠. 보이시죠? 돌아가면서 여기에 나와서 펌프를 통해서 밸브로 들어가는 방식이고 여기는 백으로 반환되는 오일이 반환되는 그 오일이 반환되는 곳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작동이 되고요. 브러시리스 11.1V로 작동이 되는 제품입니다. 투명으로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 압력을 더 높이신다고 조절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나와있는 재원대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압력 밸브도 잘못 맞으시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항상 뭐든 무슨 제품이든 무리하게 만지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꼭 참고하시고 난 얘보다 더 좋은 압력을 쓰고 싶어 했을 때는 이렇게 또 더 좋은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나오는 한계치가 있는데 여기에서 더 그 끝까지 이렇게 압력을 더 높인다 그러면 얘가 무리가 오겠죠. 무리가 오면 안에 실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모가 되고 터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얘가 장난감이긴 하지만 상당히 압력이 높아요.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오일통이 투명 컵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 오일량이 보여요. 자, 이 밸브는 다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장점과 단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장점은 다 좋은데 안에 오일량을 체크할 수 있는 게 장점이긴 해요. 하지만 얘를 오래 쓰다 보면 플라스틱을 단단히 만들긴 했는데 압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깨지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지금 이 부분도 나사를 좀 너무 많이 조여놨더니 금이 갔어요. 금이 가서 뭐 이런 부분은 뭐 단점을 왜 말하냐 할 수 있는데 알려드려야 되니까 저는 솔직하게 뭐 이 투명 컵이 비싸진 않아요.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오일 쓰다가 이렇게 깨진 거 모르고 계속 누유가 발생이 되면 안에가 지저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얘를 너무 꽉 조이시면 안 돼요. 꽉 조이시면 당연히 플라스틱이니까 힘이 없겠죠. 나사로 계속 압력이 가해지면 그 부분만 잘 설정을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아서 사용하시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윗단계인 자, 짜자잔 메인 제품입니다. 메인.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우리가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굴삭기라든지 이런 제품에 들어갈 수 있는 무시무시한 녀석입니다.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이걸 마검사에서 직접 개발해서 만들었는데 정말 처음 만들고 사용할 때부터 너무 지금까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고장도 없고요. 자, 먼저 제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HR7 하이드롤러크 펌프라고요. HR이라는 그 품명을 그 제품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펌프를 돌려주는 그 브러시리스도 상당히 크죠? 야, 대형입니다, 대형. 얘는 압력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빨리 돌린다고 해서 토크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얘는 적당히 돌려도 그 똑같은 일정 수준의 토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전력이라고 그러죠. 적은 이렇게 동력 회전으로 크게 그 압력이 나오기 때문에 굴삭기에 이렇게 조정하실 때 구동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조용합니다. 일반 브러시리스 뭐 타 제품들에 비해서 뭐 얘가 빨리 돌아서 압력이 나오고 그건 아니에요. 얘 회전력이 작아도 그 정도의 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시면 이건 릴리프 밸브, 압력 밸브가 따로 달려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오일통입니다. 오일통. 오일통이 생각보다 작죠. 저도 처음에 나왔을 때 이렇게 작지? 여기 오일이 들어가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업체, 스페인 업체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얘는 실린더하고 유압 호스에 들어가 있는 오일을 실린더가 움직였을 때 반환해주는 용량만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굳이 여기에 그 오일 통 안에 오일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죠. 실린더 한쪽이 나가고 한쪽이 들어갈 때는 한쪽이 나올 때는 반대편 오일이 다시 백으로 리턴이 되겠죠. 그때 여기에 보관되는 거예요. 그 용량만 있으면 충분히 구동이 가능하고요. 얘는 굴삭기가 전복이 됐다든지 회전을 시켜도 오일이 절대 새지 않습니다. 왜냐면 오일통을 그 완전히 그 나사와 그 링으로 해가지고 밀봉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공기가 절대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아요. 진짜 압력으로 진짜 이렇게 사용을 하는 제품이죠. 자, 이 제품 다시 설명해 드리면 압력 밸브, 릴리프, 오일 펌프, 오일통, 오일 펌프를 구동해 줄 수 있는 브러시리스 모터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오, 크기 보세요, 크기. 그 오일 펌프, 이 펌프는 안에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안에 기어 형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기어가 이렇게 이제 맞물리면서 꽉 맞물리면서 오일을 이쪽으로 이제 압력으로 이제 밀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설계는 안에 그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거든요. 복잡하진 않는데 목소리가 너무 크게 나오고 여기 위에 이제 그 나사 보이죠? 여기를 열면 안에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나사가 또 나옵니다. 이 나사를 안으로 조일수록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이 안에 이제 스프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압력이 들어왔을 때 얘가 이제 스프링을 이제 그 위에서 밀어주는 게 있어요. 그게 압력이 차면 스프링이 밀어주면서 다시 반환을 더 이상 밀어주지 않게끔 반환을 해주는 그 장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압력을 올리겠다고 이걸 풀어서 압력을 조절하시면 이 펌프는 망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초기 상태로 돌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는데요. 그 부분 꼭 알아두시고 이 부분은 절대 욕심내서 하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RC 1대14나 1대16이나 1대10이나 축소해서 만들어진 제품은 18바나 20바, 21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용하시다 보면 뭐 더 큰 욕심을 부리시잖아요. 그래서 압력을 조절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 릴리프 밸브만 따로 또 추가로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걔는 21바 정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1바, 2바 더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서 아무리 압력을 많이 주어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그 호스가 버티질 못해요. 그 압력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여기 맞춰진 대로 쓰시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이게 오일통이고요. 마공사. 그 다음에 오일통. 아니, 오일 펌프. 릴리프 밸브. 여기에 반환. 백으로 반환해서 여기 오일통에 오일이 반대쪽 실린더 부분에서 나오는 걸 여기에 이제 백으로 담아지는 거고요. 여기 부분이 이제 오일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펌프를 통하고 압력 밸브를 통해서 이쪽으로 오일이 나오면 실린더에서 그 힘을 발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출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타 제품들은 이 브러시리스 모터를 세게 돌려야 압력을 내는데요. 얘는 정말 세게 돌리면 호스가 터질 정도로 너무 압력이 세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아주 약하게 한 3, 40 정도 퍼센트로 따지면 한 3, 40, 50% 미만으로 돌려야만이 압력을 똑같이 낼 수가 있어요. 이 모터가 크고 천천히 돌면서 압력이 나오다 보기 때문에 그 펌프의 소리도 그렇게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면서 그 나오는 성능을 똑같이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그 기존의 굴삭기 뭐 갖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이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를 적극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아마 이걸 바꾸시면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하죠. 우리나라 뭐 차가 뭐 나쁜 차 뭐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2000cc 엔진하고 그 다음에 독일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아우디라든지 독일 3사 제품의 2000cc 엔진은 틀리죠. 똑같은 cc가 똑같더라도 출력이라든지 토크라든지 그게 틀리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뭐 가지고 계신 제품이 있으시면 뭐 굳이 나는 뭐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면 그냥 쓰셔도 되고 조금 더 풍부한 그 오일 펌프의 힘과 작동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제품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그 사용사항의 주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 작동하실 때 오일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기존에 그 교환을 했을 때는 오일 호스하고 그 실린더에 오일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 제품을 교환했을 때는 오일을 전혀 넣지 않는 상태에서 작동을 해보시는 거예요. 작동을 하면 반대에 있는 오일이 이렇게 반환돼서 이쪽으로 차겠죠. 차는데도 작동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이 나사를 열어서 아주 조금씩 보충을 해주시고 닫고, 보충해서 닫고, 얘네들이 적당히 움직일 수 있는 양만큼만 넣어주는 거예요. 무리하게
한꺼번에 밀어 넣어서 오일이 넘치게 되면 이 안의 압력으로 인해서 얘가 터집니다. 터져서 여기 사이에 있는 그 실링이 터져 나와요. 고장 나진 않죠. 고장 날 수도 있고요. 그럼 다시 풀어서 다시 또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열고 조금 주입하고 다시 닫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세팅해 놓으면 누유가 거의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독일 제품도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독일 제품은 얘하고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얘와 똑같은 방식인데 이제 독일 제품 또 단점이 하나 있어요. 걔는 뭐냐면 이 이제 밸브 있죠, 밸브. 이 밸브를 중립 설정을 해야 돼요. 얘는 중립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독일 제품은 중립 설정을 해야 돼요. 중립 설정을 하는데 1분에 끝날 수도 있고 1시간, 2시간이 가도 설정 못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설정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 한번 설정을 해놓으면 설정이 틀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독일 제품은 여기서 그만하고요. 자, 스페인 제품 할게요. 이 밸브도 기존에 뭐 다른 타사 제품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같이 묶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오일 펌프는 이거 쓰고 밸브는 다른 걸 써서 얘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그 힘을 못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같이 교환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쪽 밸브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자, 3밸브입니다. 3밸브 1, 2, 3밸브 밸브가 3개 있다는 뜻이죠. 한 밸브당 호스로 나가는 게 2개씩 있어요. 2개씩 이렇게 2개씩. 왜냐면 실린더가 우리 일반 주사기와 틀려서 주사기는 앞에만 흡입을 하고 뒤에는 뚫려 있잖아요. 실린더는 뒤가 막혀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쪽에도 오일이 들어가고 앞쪽에도 오일이 들어가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줄 때 반대편 쪽에 있는 오일이 한쪽으로 반환이 돼서 이쪽 통으로 들어오고 또 한쪽으로 반대로 하게 되면 그 또 반대쪽에 들어와서 들어오는 방식이에요. 이게 오일 그 라인을 이쪽 라인을 생각하실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간단해요. 뭐 제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기본적인 원칙만 지키신다면 설명서대로만 하신다면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품에 고장이 없지 않는 이상 누구나 간단하게 설치하고 교환도 할 수 있고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어요. 단지 이제 얘도 이제 안에 실링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새지 않게 누유가 발생되지 않게 오래 쓰면 이제 그거 정도 교환해 주시면 되는 거고 뭐 정말 오래 써야 됩니다. 뭐 1, 2개월 써서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 브루실리스 모터가 고장 날 수도 있고 모터를 제어해주는 변속기가 고장 날 수 있어요. 그 2가지 외에는 거의 교환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단 기존에 사용하셨을 때 그 오일 그 실린더라든지 호스에 이물질이 있다면 그 이물질이 오일 펌프에 미세하게 기어가 돌아가는데 거기에 이물질이 발생이 되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압력을 제대로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썼을 때는 한 번씩 오일을 그 새 오일로 우리가 엔진 오일 교환하듯이 교환을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죠. 조금 손이 가는 작업이긴 하지만 이왕이 내 제품이 소중하니까 한 번씩 뭐 6개월이면 6개월 뭐 내가 사용했에 따라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사용을 안 하니까 1년 2년 놔둬도 뭐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근데 많이 사용을 했을 땐 당연히 이물질이 안에 생길 거예요. 왜냐면 실린더 안에도 안에 실링이 고무 실링이 링이 그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미세하게 이제 닳아지면서 갈아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미세한 그 가루가 생깁니다. 그 가루들이 이 오일통의 밑에 이제 그 바닥 쪽에 보시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오일 필터를 사용하시는 건 괜찮고 한 번씩 오일통을 열어서 안에를 깨끗이 청소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간략하게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보시면 이 제품 사이즈는 제가 중간에 넣어 드릴게요. 중간에 짠 하고 나올 거예요. 짠 하고 나올 거예요. 사이즈 넣어 드릴 테니까 저희 쇼핑몰에 오셔서
그 상세 페이지 들어가도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그것도 오늘 영상이니까 제가 그 부분을 첨부해서 넣어드릴게요. 자, 보시면 밸브. 아, 밸브 설명을 하나 안 드렸네요. 이 3밸브는 스페인에서 좀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통 암대라고 그러죠. 암대, 붐대, 몸체하고 달려있는 거, 기역자로 꺾여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실린더가 양쪽에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의 실린더를 연결하려면 위쪽과 아래쪽을 두 개 Y 커넥터에서 선 하나로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쪽에 밑불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같이 연결하시면 가운데는 4개, 실린더 4개를 똑같이 동시에 연결할 수가 있어서 굳이 Y 커넥터 쓰지 않고 선을 빼서 직접 연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Y 커넥터로 작업이 되어 있다면 굳이 이 부분은 사용하시지 않고 여기에다가 똑같이 장착을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상당히 편리하게 해놨죠. 이쪽을 따로 구멍을 내서 실린더 4개가 결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 그 유압 쪽 핵심 구동으로 작동되는 유압 펌프와 밸브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기본 굴삭기가 3밸브로 작동을 하는데 밸브는 자기가 뭐 채널 수에 따라서 4밸브, 5밸브, 6밸브 이렇게 6밸브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품에 맞게 교환하셔도 되고 평상시 기본 표준으로 나와 있는 거는 보통 3밸브로 사용을 합니다. 암대, 붐대, 앞에 암대, 버켓. 사람 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냥 평상시에 그 표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3밸브만 사용하셔서 그냥 장착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그 가지고 있는 제품에 이제 따라서 뭐 추가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좀 더 고출력을 원한다 그러면 이쪽 굴삭기의 밸브를 바꾸시는 것도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똑같은 18바 힘을 내더라도 제조사에 따라서 토크라든지 압력이라든지 그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 오일 펌프를 열어보시면 정말 별거 없어요. 안에 기어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기어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오일을 밀어주는 거예요. 압력으로. 그래서 정말 정교해야 되겠죠. 대충 깎거나든지 유격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압력을 그만큼 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좀 더 좀 고출력을 원하고 정말 편안하게 작동을 원하신다면 이 펌프로 교환하시는 거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정말 쓰시면 너무 만족하실 거예요. 기존에 사용하신 제품 비해서 월등히 그 높은 제품이니까 충분히 뭐 교환하셔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실내에 안에 내부가 작잖아요. 아무리 굴삭기가 크더라도 공간 활용도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정도 하나면 펌프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따로 오일 통을 달아서 연결하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유압 펌프와 밸브 기본적인 세트 조합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뭐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rc9.com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성심성의껏 전화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오셔서 굴삭기가 장착되어 있는 제품과 장착되어 있지 않는 제품을 한번 구동해 보시면 아마 충분히 그 성능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그 유압 그 쪽의 핵심 부품 펌프와 밸브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